우울증 치료에서 약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이것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나의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메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저것도 일종의 성격적인 특성이 될 수 있겠는데 가능한 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또 즐겁게 살려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갖자 하는 것이 우선 환자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태도로서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강조드리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 신경세포의 연결이 활성화되고 뇌기능 저하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약물에 비견할 만큼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상태가 있다는 건 공장으로 치면 기계가 가동을 멈춘 거죠. 그런데 이제 항우울제라는 것을 먹게 되면 그 공장 가동이 멈춘 기계에 각각 톱니바퀴에 이 윤활유를 뿌리는 거하고 같다고 비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장 가동이 멈춰있는데 윤활유만 발라준다고 기계가 가동되는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운동이죠. 그 우울증 치료의 아주 핵심이면서 초기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또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활력이 없는데 선생님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약 먹는다는 기분으로 약을 먹을 때 우리 이러죠. 아무리 옛날에 보면 한약 쓴 약을 먹으라 그럴 때 아유 약 써서 싫어요 그럴 때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이 운동 정말 하기 싫어도 꼭 규칙적으로 하고 이것이 약 먹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회를 추천드리고요. 식사 잘하는 것, 이것도 강조드립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또한 우울증 환자들이 입이 써서 한 숟가락 먹기도 싫은데 물도 넘기기 싫은데 어떻게 식사를 잘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하셔야죠. 내가 지금 병을 낳으려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싫다고 안 하면 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죠. 네. 꼭 꼬박꼬박 규칙적인 식사 이건 약 먹는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수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면은 습관입니다. 우리한테 망상체라는 게 있는데요. 망상체는 뇌에 있는 기관에서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해가 지면 잠을 자게 하는 일종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면이란 것은 사이클을 그리고 일어나는데 누구나 그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깨지는 겁니다. 우울증이 일어나면 저 수면 사이클이 쉽게 깨집니다. 그럴 때 그 깨어진 수면 사이클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이클을 제대로 잡기 회복하는 건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선 정확한 시간에 깨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잠드는 시간은 저절로 따라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절대 눕거나 잠은 안 자고 저는 누워만 있어요. 아닙니다. 누워있는 것 자체가 가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착각하는 거죠. 아, 잤구나.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밤에 아주 잘 잘 수 있게 시간을 이렇게 몰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낮 동안에는 활동을 하시고 정말 너무 괴로워요 하더라도 낮잠을 15분 내지 20분 이상은 자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산책이라도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햇볕도 쬐고 그 컨디션의 전환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지지 체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우울해진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알려봤자 그 사람들만 더 괴로워지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고통스럽고 무거운 거는 나눠질수록 서로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같이 들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상대방도 자신에 대해서 그들이 내 가족이든 친구든 나한테 내가 짐진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내놓으셔야 합니다. 병은 알리란 말이죠. 우울증 알려야 합니다. 주변에. 그리고 나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꼭 치료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